주인공 안톤 쉬거의 머리 스타일로도 유명한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제목은 예이츠의 시 비잔티움으로의 항해에서 온 것입니다. 그 의미는 시나 원작 소설이나 영화나 같습니다. 제 아무리 현명한 사람일지라도 세상을 예측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경험과 사유를 통해서 오랜 시간 지혜를 터득해온 사람조차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모하는 삶의 풍경과 가치관 앞에선 무력한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서글퍼할 뿐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최근 한 무리의 남녀 학생들이 거리의 60대 할머니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할머니가 거부하자 주변의 위안부 소녀상 앞에 국화꽃으로 할머니를 때리며 조롱하고 촬영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은 장난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화꽃과 비아냥 때문이 아니라 속수무책으로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는 할머니의 체념 때문에 저는 절망했습니다. 이런 세상을 상상해 본 적도 예측해 본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영문도 모르겠고 해법도 모르겠습니다. 할머니는 학생들이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인내하는 방법은 어쩌면 그렇게 감싸 안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없이 무력하기만 느껴지는 내가 참 싫은 그런 아침입니다. 8월 31일 화요일 허중쇼 출발합니다. 허중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악동 뮤지션의 얼음들이었습니다. 배은하님, 장난이라니 밥 먹다 화가 나서 밥맛도 사라지더라고요. 권선정님, 은기 요즘 60대만 할머니도 아닌데 학생들 처벌받아야 고쳐지지 않을까요?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별 답이 안 나옵니다. 저는. 예. 처벌한다고 고쳐질까요? 그러니까 뭐 그 학생들이야 고쳐질 수도 있죠. 근데 바뀌나요 이게? 뭐 그 학생들이 되게 이상한 돌연변이라서 그런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는 게 있나? 저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다운될까봐 지금부터 좀 텐션을 올려보겠습니다. 4757님, 지인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어요. 8월을 잘 이겨낸 당신께 설레는 9월을 선물한다고요. 그런데 가을을 해촉하듯이 비가 오네요. 오늘은 감사한 분들께 짤막한 편지 한 줄 써야겠어요. 해주셨습니다. 8월 마지막 날인 거죠. 오늘 31일. 세상에 시간이 이렇게 빠릅니다. 예, 9월이에요. 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씨 홈페이지 사연을 남겨주시면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화요일은 역사 이야기 나눠보는 날입니다. 오늘 역사 속 여성 전사들에 관한 이야기 준비했는데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광고 듣고 썬팅 교수님, 박광일 작가님 둘 다 만나보겠습니다.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썬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투쟁. 갑자기? 오늘은 이 맞서 싸우는 전사 이야기다 보니까. 네. 전사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말씀해 주신 대로 역사 속의 여성 전사들입니다. 여성 전사들. 왜 하필 이 주제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8월 31일이 뭐 외신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미군 철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수송기가 이제 떠났죠. 출발을 했다고 하죠. 예. 물론 200명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를 남겨두고 떠났는데 예. 그 최근에 이 탈레반이 다시 점령을 한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보면 많은 처음 탈레반의 뭐랄까 폭정을 보신 분들이 깜짝 놀란 게 여성 인권을 저렇게 탄압해도 되나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아요. 일단 대략 근데 다들 아시지 않을까요? 근데 예. 이 탈레반이 2001년도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축출된 이후에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탈레반이 얼마나 이 잔인무도한 집단인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탈레반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테면 1979년에 이란 혁명, 네. 이란의 이슬람 혁명,
그 이전과 그 직후의 여성들 모습 사진으로 찍어놓은 거 혹시 두 분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아프간 카불도 70년대 때는 정말 미니스커트 입고 다녔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어디보다 이게 번화하고 여성도 자유롭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모습을 예쁘게 치장하고 그러고 다녔었는데 지금 다 이제 막 부르카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1979년부터 1989년도까지가 네.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그게 공산 정권 치하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슬람을 무지막지하게 탄압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 전사들이 청년들이 이런 공산 정권에 이제 맞서는 것이 이제 무자헤딘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 뒤에 있던 소련, 그다음 소련이죠. 예. 소련이 우리의 공산 정권 그 어떻게 보면 꼭두가시 정권을 지금 뒤집어 엎으려고 하네. 그래서 군사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맞서서 이제 미국이 또 무자헤딘을 지원해 줬는데 그게 이제 배경이 영화 람보 3입니다. 람보 3. 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인권 이제 샤리아법에 의해 가지고 이슬람 율법이죠. 예. 그러니까 이슬람 율법 샤리아법이 정확하게 뭐다라고 명시된 건 없어요. 1400년 동안 또 누적된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 일반 세속인들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율법학자한테 이제 물어본다고 하는데 명백한 건 그거죠. 그러니까 탈레반 집권 그러니까 1996년부터 2001년까지는 모든 여성은 다 부르카 외출할 때 착용이 의무였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헤게모니를 잡냐의 문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란의 이슬람 혁명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혁명 이후에 일괄적으로 너희들 앞으로 부르카 입어라는 명령은 없었어요. 자체적으로 여성들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걸 뭐라고 비유해야 될까요? 일종의 어떤 그 민병대 같이 혹은 뭐 캠페인 같이 좋게 표현하면은 그렇게 해서 그 조직을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다른 여성들이 부르카를 안 입고 있으면 때리고 손가락질하고 낙인 찍고 이런 방식으로 결국 지금 저 모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탈레반 재집권한 탈레반 같은 경우는 탈레반 2.0이라고 해가지고 이전에 1기 집권기와는 이제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도부는 자기 말에 따르면 이제 부르카를 안 입어도 된다. 히잡만 입어도 외출이 가능하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부르카를 안 입었다고 이제 길거리에서 처형을 해버리고. 그 얼마 전에 저도 보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탈레반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재 젊은 탈레반 전사들이 부르카를 안 입고 맨 얼굴을 드러나고 돌아다니는 여성들을 못 봤기 때문에 당황해서 그렇다. 이런 변명을 해요. 당황을 하면 그쪽에서는 보통 총을 쏘나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있는 미용실에 있는 여성 포스터 페인트 칠하고 하는 것이 저런 모습을 못 봤기 때문에 당황해서 젊은 전사들이 저런 일을 한다. 이런 변명을 하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현실적인 맥락과 배경 때문에 그래서라도 더욱 오늘 주제를 여성 전사, 역사 속의 여성 전사들로 잡았다. 위대한 여성들. 위대한 여성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성 전사라는 표현을 하지만 여성들이 왜 싸우게 됐는가라는 것들이 아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들의 보조 역할로 싸우기도 하지만 여성 스스로의 전쟁들도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각각의 이제 좀 범위를 나눠서 살펴보시는 것도 하나의 어떤 그 오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이야기부터 들어갈지 잘 가늠이 안 되는데 네. 어떤 분부터 그럼 가볼까요? 오늘은? 가시죠, 형. 네. 이제 그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예. 이제 좀 여성 전사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 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뭐 작년 재작년에 이제 널리 알려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3.1운동 하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많이 떠오르는 인물이 이제 유관순 열사지만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개성의 어윤희, 그다음에 이제 수원의 김향화 이제 기생이셨죠. 예. 그다음에 이제 양양의 조화벽 이런 어떤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여성 독립운동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존재들이 누굴까라고 보면은 결국은 근대 교육이었어요. 근대 교육.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은 천부 인권을 갖고 있고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전에 이제 양반 중심의 성리학 어떤 사회에서는 분명히 남녀가 유별하지 남녀가 차별된다고 하지 않았는데 그 유별이 차별의 모습으로 나타났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나라를 찾는데 남자가 따로 있고 여자가 따로 있겠느냐. 예. 일단은 나라를 찾고 그다음에 예. 우리의 권리도 찾자. 예. 이런 어떤 생각들을 했던 거였죠. 그런 면에서 이 근대학교의 성립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뭐 널리 알려져 있는 것처럼 최초의 여학교 뭐 스크랜턴 여사가 세웠던 이화학당을 이제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예.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우리 후배들 그러니까
여자 후배들을 기를 수 있는 학교를 세워야 된다라는 아.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예. 그거를 기념하는 이제 기념일이 올해 두 번째 기념일이 이제 9월 1일입니다. 내일입니다. 여권 통문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아, 또 공교롭게도 내일이네요. 네, 저는 오늘인 줄 알고 준비를 했는데 내일이더라고요. 칼렌더 좀 보세요. 8월이 31일까지 있어서. 예. 그래서 이 여권 통문의 날과 관련해서 그거를 준비했던 분들이 바로 북촌에 있던 여성들이에요. 아, 북촌에. 정확하게 이름도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김소사, 그다음에 이소사, 그다음에 이양성당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이분들이 이제 모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1898년에 통문 하나를 쫙 뿌려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선언문이죠. 우리 손으로 여학교를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황성신문하고 독립신문에 이제 기사화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기사 내용을 보면은 북촌 어떤 부인네들이 국가를 개명할 목적으로 부인회를 설치하고 여인학교를 설치하려고 하니 아무쪼록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남자 중에도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성 운동이긴 하지만 사실은 남성들이 보기에도 빨리 저런 어떤 교육 활동이 이루어져야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고요. 예. 이분들의 활동이 굉장히 이제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임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찬양회를 만들고 토론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회비를 걷고 하면서 더불어서 이게 민간 차원에서 하게 되면 돈이 아무래도 부족하잖아요. 예. 상소를 올립니다. 어허. 그래서 고종 황제한테 상소를 올리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 첫 번째는 일단은 지금 정부에서 쓰는 재정이 당시 이제 그 대한제국 재정이 1년에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였거든요. 네. 거기서 한 몇천 원만 떼면은 여학교 세울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재정을 이미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환국 옮기는데 몇만 원 정도의 어떤 누수가 생기는데 그 네. 비용이면 충분히 여학교 세운다. 더불어서 남자라고 하더라도 학식이 없으면 사실은 나라에 도움이 못 되는데 여성들을 교육시키면 그만한 인재가 없다. 그러니까 그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제발 황제께서 헤아려 주소서라는 장문의 상소를 올리는데 네. 고종은 허락을 합니다. 근데 고종은 허락을 했는데 고종을 했는데 관리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뭐 그래서 그림이 그려지네요. 네, 그래서 나중에 그게 어떻게 그래서 계속 압력에 의해서 의정부 회의까지 올라갔는데 네. 결국은 4,000원에 4,000원. 1,000만 원 예산 중에 아이고. 4,000원이 이게 재정 부담이 됩니다라고 해서 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관림 여학교 그러니까 국가에서 세우는 여학교 운동은 실패로 돌아가는데 이분들이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회비를 모으고 그다음에 네. 어떤 활동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순성 여학교라는 학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1899년에 그 학교를 세우는 데까지 성공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민간에서 이루어지니까 아무래도 좀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이 여성들이 활동하는 걸 보고 이제 비방이 들어와요. 뭐로 비방의 내용이 뭔가요? 거기 모임 보니까 거기는 네. 부잣집만 있더라. 비단옷 안 입으면은 회원이 못 된다더라. 비단옷을 안 입으면 회원이 될 수가 없다. 네, 그런데 사실은 그 찬양의 기본 원칙이 뭐냐면 사치스러운 옷을 입지 말자예요. 아이들 교육시키는데 예. 우리가 좀 검소하게 입어서 그 돈으로 아이들 교육비를 만들어야지 어떻게 사치스러운 옷을 입느냐. 부잣집 여성들인 건 분명하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를 이제 독립신문에 반박 기사를 싣기도 하고요. 네네네. 그런 과정 속에서 순성 여학교가 만들어지지만 결국 몇 년 못 가서 1903년에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1905년부터 1910년 사이에 거의 200개 가까운 여학교들이 이 영향을 받아서 생기기 시작하고 그 여학교의 학생들이 1919년에 길로 거리로 나와서 만세를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실패가 아니야. 그렇습니다. 예, 그냥 씨앗을 뿌린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 그 3.1운동 현장에서 네. 그 뛰었던 그 여성들인 거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여성의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네. 사실은 이제 어떤 봉건 체제로부터의 독립, 그다음에 또 이제 일제로부터의 독립이었는데 남자들은 보통 하나만 싸우면 됐다면 여성들은 두 개로 싸워야 됐던 그 현실을 보여주는 것 그러면서도 그 벽을 넘어서려고 했던 여성들의 움직임이 있었다. 그래서 내일 혹시 9월 1일 날 네. 여권 통문의 날이라고 혹시 들으신다면 아는 척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광복 이후에 네. 이제 그 헌법 체계를 만들었을 때 처음부터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다른 나라 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싸워서 그걸 얻어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헌법에 처음부터 그냥 공짜로 이렇게 들어가 있었다. 근데 그거는 그러면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성들의 독립운동, 그렇죠. 사회 참여, 그러니까 그렇죠. 그간 여성들이 보여줬던 이 어떤- 나라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한 이 어떤 그 자원으로서의 능력 증명 그렇죠. 이런 것들이 토대가 됐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광복군에만 하더라도 오광심 선생 같은 경우가 있었고 지보경 선생 같은 분이 군인으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얘기 드리지 않고 나중에 이제 8.15 즈음이나 아니면 3.1절 즈음에 말씀드리겠지만 남자연 의사 같은 경우는 폭탄 들고 예. 일본 장교 죽이겠다고 가셨던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뭐 교육이든 정치든 아니면 실제로 전쟁 현장이든 이런 공간에서 여성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들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48년에 참정권이 자연스럽게 주어진 처음부터. 것처럼 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그 저희가 왜 오늘 여성 전사를 예. 주제로 정했냐면 아까 뭐 도입부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탈레반 2.0이 지금 그 뭐 이 여성 권리를 예. 어느 정도 이제 뭐 지켜주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성 인권을 탄압하고 있잖아요. 허울뿐인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탈레반의 폭정에 맞서가지고 일부 아프간 여성들이 여성 권리 신장을 주장하면서 길거리 시위를 하고 있대요.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와서 히잡과 이제 부르카의 차이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극과 극이에요. 그 여성 이슬람 그 복장 가운데서 히잡은 머리카락과 목만 가리면 돼요. 스카프 같은 걸로. 그런 반면에 부르카 같은 경우에는 전신을 다 가리고 일종의 천막이죠. 인간 그렇죠. 천막. 눈도 가려야 되는데 눈에 뻥뻥뻥뻥 구멍 들어가지고 예. 최소한의 시야만 확보하는 것이 부르카거든요. 이거 부르카라면 입어보신 분들의 말에 따르면 시야는 잘 보인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숨이 안 쉬어진대. 그리고 손을 움직일 수가 없대요. 아니 그리고 그것은 그 기능성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네. 이게 결국 그러니까 그 여자의 얼굴과 여성의 몸은 그 남편만 볼 수 있다라는 그 주의인 거잖아요. 그리고 집에 나오지 말라는 소리예요. 나오지 말라는 나가면은 것이고.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활동이 안 돼요 이게요. 이게 대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21세기인데. 자 여기서 오늘도 변함없이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신 교수님이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 이야기 좀 해드렸는데요. 근데 방금 다 얘기해 버렸네. 언제요? 한 적 없어요. 잠깐만요. 이상한 사람이네. 히잡 얘기 왜 한 거지 지금? 참 속이 없네요. 이슬람 여성들의 전통 복식 가운데 머리부터 상반신까지 가리는 옷 히잡이라 부르죠. 그러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전부 다 가리는 옷. 이 옷은 과연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부르카, 2번 카프카, 3번 알파카. 방금 다 얘기해서 이건 술 힌트도 필요 먹었으니까 없다. 우리 대리 부를까? 대리 부를까? 알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콜드플레이의 In My Place 들으면서 2부로 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웅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웅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훈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역사 속 여성 전사들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642님께서 마스크만 쓰고 다녀도 참 이렇게 답답한데요. 아니 눈만 빼고 다 가리라니요. 21세기에 이게 무슨 일인지 기가 막히네요. 해주셨습니다. 부르카는 눈도 가려요. 구멍만 뻥뻥뻥뻥 뚫려 있죠. 그러니까 그 무슨 저기 뭐 교정용 그 안경이라 그러나 뭐 그런 것처럼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독립운동 시기 또 이제 그 전에 그 교육을 통한 여권 신장 이런 말씀 이제 해주셨는데 선심 교수님 어디로 가볼까요? 그 참 이 뭐랄까 평가를 못 받고 있는 한 여성 영웅을 한번 모셔왔습니다. 그 대만 공산당의 어머니 또 대만 사회주의 어머니 대만 개혁의 어머니라고 하는 세 쉐량 쉐쉐홍이라는 분인데 근데 말만 들어도 고생 엄청 하셨을 것 같은데 왜요? 대만 공산당이면 그러니까요. 엄청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세 쉐홍이 이제 쉐가 쉐쉐할 때 감사 사고 예. 그러니까 사설홍이에요. 이름 자체는 예뻐요. 예. 그러니까 붉은
눈을 고마워하자인데 붉은 눈을 고마워하자. 이름 자체가 한자를 풀이해 보면 그러니까 쉐쉐홍 이 분께서 예. 안타깝게 뭐냐면 대만에서도 대접을 못 받고 중국 본토에서도 대접을 못 받고 약간 뭐랄까 이 양쪽에서 버림받은 그런 영웅이에요. 어떤 인물이냐면 예. 1901년도에 예. 대만에서 깡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어허. 그 대만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본성인 내성인이 있고 외성인이 있잖아요. 예. 내성인은 원래 대만에 살고 있던 한족이고 외성인은 이제 장개석과 함께 예. 들어온 예. 이제 본토인들이고 내성인이에요. 쭉 대대로 그러니까 대만 이제 본토인이죠. 1901년도 이제 대만 깡촌에서 태어났는데 예. 너무 가난해가지고 어허. 주변에 오리떼들이 많았대요. 오리떼. 자기 말에 따르면 주변에 다 공짜 오림에도 불구하고 내 오리는 없었다. 오. 그 정도로 가난했대. 아, 그 오리들이 다 주인이 있긴 있구나. 아니 그 약간 비유를 한 거죠. 아, 비유를. 그만큼 가난했다. 세상에 자연에 이렇게 오리가 많은데 저 중에 내 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뭘 했냐면 집안에서 그 아버지가 야생 바나나를 따가지고 예. 그걸 팔아서 이제 생계를 유지했는데 아니 야생 바나나면 내가 따먹으면 되잖아요. 예예예. 판다고 누가 사가요? 그만큼 집이 거린 생활을 했대. 그런데 12살 때 부모님이 둘 다 사고로 돌아가세요. 아이고. 이제 그래서 고아가 되는데 먼 친척 한 명이 와가지고 그러면 내가 장례를 치러주겠다 해서 장례를 치러줘요. 예. 너무나 고마웠대요. 예. 그 쉐세용 어린 쉐세용이. 근데 그 먼 친척이 돌변을 한 거예요. 예. 내가 너희 부모 장례를 치러줬으니까 우리 집에 노비로 살아라. 오.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노비로 부려 먹었대. 그러다 얘기를 안 했대요. 그냥 예. 고마우니까 예. 부모님 장례 치러줬잖아요. 어. 근데 이 먼 친척이라는 인간이 정말 나쁜 인간인 게 예. 1년 동안 노비로 부려먹었던 쉐세홍을 옆집에 있는 친구한테 첩으로 팔아 넘긴 거예요. 아하. 12살짜리를. 아. 첩으로 팔아 넘긴 다음에 너무나 이제 맞고 이제 학대를 당하다 보니까 도망을 쳤어요. 예. 어린 쉐세홍이. 그다음에 도시로 나갔거든요. 타이중시라는 데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설탕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아유, 굴곡이 많네. 많아요. 예. 설탕 공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청소년기잖아요. 이제 사춘기 때. 청소년이죠. 이제 청소년 사춘기가 된 최세용이 거기 설탕 공장 이제 지배인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아. 그래서 사랑에 빠져가지고 지배인이 그럼 나랑 결혼하자. 예. 얼마나 가슴 떨리겠어요. 그래서 결혼하겠다. 예.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또 첩이야. 본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안 거예요? 나중에 거짓말한 거지 그 지배인이. 늘 지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죠. 근데 예. 자기 운명이다 그 팔자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대요. 예. 뭐 이제 살아가다가 이제 남편이 설탕 공장을 그만두고 이제 모자 공장을 또 이제 차렸대요. 모자를 차려가지고 대만이 아니라 이제 그 일본 예. 고베에 이제 갖다 파는 이제 수출업을 했는데 이때 처음으로 태어나가지고 남편한테 누구한테 처음으로 부탁을 했대요. 나 일본 좀 가게 해달라고. 내가 일본 이거 가서 팔겠다고. 예. 그래서 일본 고베에 17살에 가요. 가서 이제 모자를 파는데 그때가 이제 뭐 우리 허엠 씨도 잘 아시겠지만 이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해가지고 예. 일본이 이제 사회주의의 그 교조에 빠져드는 시기였거든요. 예. 눈을 뜬 거예요. 아 사회주의라는 건 이런 거구나. 정말 핍박받던 그 민중들이 보이는 거죠. 특히 이제 그 대만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일본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핍박받던 이제 대만 그 민중들이 보이고 네. 그때부터 낮에는 모자 장사하고 밤에는 야학에서 이제 사회주의 공부하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공부를 해요. 예. 그런 다음에 다시 그 타이완으로 귀국을 합니다. 예. 귀국을 해서 이제 계몽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예. 제일 처음 한 게 뭐냐면 양복점을 차려요. 왜 양복점을 차리냐면 내가 아무리 혁명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남한테 빌어먹긴 싫다. 내 돈은 내가 벌겠다. 그래서 낮에는 양복점을 하고 저녁에는 이제 그 어린이들 야학을 꾸미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회 활동을 펼치는데 본토에 가서 예. 본격적으로 내가 이제 사회주의 계몽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네. 해서 1921년도에 이제 상하이로 건너와요. 그 당시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강의 뭐 조차지들이 다 땅 따먹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중국 민중들은 굉장히 착취를 당한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상하이에 들어가가지고 예. 깨어나라 중국 민중들이요. 이렇게 외세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이 처음으로 노동조합을 만듭니다. 상하이에서. 그래서 우리가 당할 수는 없고 우리가 저쪽에서 무력으로 우리를 탄압하면 우리도 무력으로 맞서자. 예. 이런 노동운동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1927년도에 이런 상하이 노동운동을 장개석이 무력으로 진압을 해버려요. 예. 그것이 1927년 4월 12일 그 상하이 사변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엄청나게 탄압하고 그때 공식적으로만 15,00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장쉐홍도요. 그래서 다시 타이완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몸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예. 피해 와가지고 이제 타이완에서 다시 양복정을 하면서 예.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이제 일본이 패망을 해버리네. 네. 패망을 해버리고 시간이 좀 흘렀네요. 좀 흘렀어요. 이제. 예. 일본이 패망을 해버리고 난 다음에 국민당군이 들어온 거예요. 국민당군이 아시다시피 그때부터 이 장개석과 같이 들어온 이 그러니까 외성인이죠. 예. 외성인이 원래 타이완에 살고 있던 내성인을 어마무시하게 차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패권을 모택동이 차지하고 그렇죠. 밀려가지고 국민당이 이제 내려온 거죠. 대만으로. 내려온 거죠. 예. 그 이제 그 1945년부터 1949년까지 그 중간 기간인데 예. 얼마나 이 장개석과 같이 들어온 국민당군이 이 원래 타이완의 그 내성인들을 탄압을 하냐면은 1947년 2월 27일 날 그러니까 이제 타이완에서는 228 사변이라고 부르는데 길거리에서 담배는 전매품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당 소속 관리들만 팔 수가 있었어. 어허. 담배를. 근데 내성인 타이완 본토 할머니 하나가 네. 몰래 길거리에서 타이페이시에서 담배를 팔다가 국민당 단속반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두들겨 패요 할머니를. 팔지 말라는데 왜 팔냐고 이 내성이나. 예. 그걸 보고 있던 한 내성인 그 타이완 본토 학생이 네. 보고 항의를 해요. 왜 할머니를 패시냐고. 예. 그랬더니 그 학생을 총으로 쏴 죽여요. 그걸 타이페이 시내에 있던 내성인들이 본 거죠. 네.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양복점을 하던 이 쉐세홍이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 뭐랄까 이 조직적으로 운영이 안 되던 이 저항운동을 조직을 만들어서 대거 이 저항운동을 펼치는데 그 당시 대만에서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할머니를 학생이 말리다가 할머니를 구하려다가 총에 맞던 그런 시절이었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228 사변 때 공식적으로 이제 국민당군이 살해를 한 네. 내성인이 한 3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저항운동을 펼쳤는데 그 국민당이 이제 현상금을 붙여요. 그 쉐쉐홍한테. 예. 얼마를 붙이냐면요. 20만 원을 붙이거든요. 그 당시 타이완 돈으로. 어느 정도냐면 은행원의 한 달 월급이 1,000원이었던 시절이에요. 아이고. 근데 20만 원의 형상금을 붙여요. 완전 공공의적이네. 그렇죠.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쉐쉐홍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예. 일단 공산화가 된 이 중국으로 본토로. 피신을 해요. 예. 피신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대우를 받죠. 그러니까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을 선언할 때 마오쩌둥이 천안문에서 네. 마오쩌둥 바로 옆에 서요. 아 진짜. 기록 사진 보면 아. 마오쩌둥 바로 옆에 서 있는 여성분 한 분 계시거든요. 거의 대만 대표격으로 그냥 참여를 한 거네요. 대만 공산당 대표권을 갖고 아. 그 쉐세홍이에요. 예. 그런데 예. 이 쉐세홍은 정말 원칙주의자 사회주의자였거든요. 근데 모택동 초반 집권기 괜찮은데 어떻게 갈지 알겠다. 가면 갈수록 이게 아닌 거야 이게. 못 쉐세홍- 참지. 못 참지. 쉐세홍 봤을 때. 원리주의, 원칙주의 사회주의자는 절대 모택동 같은 독재자를 참을 수 없죠. 약간 웅디 같아요. 웅디주의자. 야, 씨. 아니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뭐랄까 이 항의 아닌 항의를 합니다. 모택동한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지. 물론 아무리 사회주의가 공산주의로 넘어가기 위한 노동자의 독재 정권이라고 하지만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 찍혀요 모택동한테. 그랬겠죠. 소갈딱지가 아주 밴댕이니까. 그런데 괜찮으시겠어요? 몰라요. 모택동이 이제 그 자기 손으로 이제 어떻게 이 처분을 못 하니까 네. 아시다시피 이제 문화혁명 때 1968년도에 아이고. 홍위병한테 몰매를 맞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때 돌아가시나요? 네. 그 아. 후유증으로 2년 후에 절명을 하세요. 그래서 이 쉐세용 이분은 정말 그 위대한 여전사였지만 타이완 본토에서도 그렇고 중국 본토에서도 그렇고 양쪽에서 다 잊혀진 비운의 여전사였습니다. 아, 지금도 뭐 그러면 변변한 묘자리도 없겠네요. 일단 그 혁명 열사 능에는 묘가 있다고 해요. 아, 들어가긴 했나 보네요. 그렇죠. 뭐 그 타이완 공산당 대표격이었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그 자리가 편하겠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그래서 혹시 일이네요. 타이완 그 근현대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쉐세홍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우, 대만 근현대사는 네. 참 우리 못지않아요. 거의 비슷해요. 예, 피비린내 나는 역사죠. 네, 네. 아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한국 이야기 하나 더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뭐 저희 한국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셰세용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원래 이제 그 준비해 온 거 말고 예. 네, 김 알렉산드라 스탄게비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 알렉산드라 스탄게비치. 김 알렉산드라 스탄게비치. 네, 폴란드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 성씨를 성을 따르고 가져와서. 이름은 이제 알렉산드라. 그래서 보통 이제 김 알렉산드라라고 하는데 예.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사회주의자이면서 한편으로는 한국인 공인 최초의 공식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우리 연애 오늘 근데 너무 사회주의자들 많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근데 따라서 요거는 이제 청취자분들 요 이해를 하고 감안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시대에 여성이 절대 약자잖아요. 그렇죠. 절대 약자인 여성이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사회주의가 가장 탁월한 전략적 노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절대 어떤 사회주의를 이거 사회주의가 최고야 이런 얘기하려는 게 전혀 절대 아니에요. 아니고요. 절대 아니에요. 이 시기엔 그랬다는 거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김두서라는 인물인데 예. 러시아 통역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연해주에서 자신도 이제 러시아의 어떤 분위기를 익혀 나갔던 거였죠.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자신도 통역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예. 이제 그 통역원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느 쪽에서 이제 요청이 와요. 1914, 15년쯤에 우랄 산맥 그쪽에서 우랄 산맥 쪽에서. 그쪽에 이제 한인 벌목공들이 가서 예. 이제 일을 하는데 월급을 못 받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이제 부려고 있는 사람들하고 사이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김 알렉산드라가 이제 해결을 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뭔가 조직에 몸을 담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민족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게 사회주의 운동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효과가 있겠다. 네, 그래서 1917년에 실제로 이제 러시아에 처음 공산당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네. 가입을 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원래 목적이 우리 민족의 눈을 먼저 봤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18년에 그 한국 사람들 연해주에 있던 한국 사람들이 우리도 사회주의를 한번 해볼까 하고 한인사회당이라는 걸 만들어요. 네. 그 대표 인물이 이제 이동희 임시정부에 참여했던 예. 이런 인물이고 나중에 이제 노령정부라고 하는 것이 이 한인사회당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 국민회의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또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공산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인사회당 두 연결고리를 만들어줬던 인물인데 네. 이분이 이제 나중에 결국은 나중에 이제 러시아 쪽에서도 사회주의 운동을 굉장히 탄압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백이파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볼셰비키당을 이제 공격했던 그들과 이제 맞서 싸우다가 1918년에 처형을 당해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 역사 속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름도 몰랐다가 연해주 답사를 갔던 분들이 예. 한인사회당을 찾아요. 왜냐하면 임시정부와 관련된 가장 큰 중요한 조직이고 예. 한국 독립운동에서 잊을 수 없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찾는데 그 시작이 누구냐. 시작이 누구냐? 뿌리가 누구냐? 라고 봤더니 김 알렉산드라 스탄게비치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인물을 찾았는데 그를 기억할 수 있는 게 그가 처형당한 강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김 알렉산드라가 처형당했습니다. 예. 그 백이파 러시아군한테.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돌아와야 했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독립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민족주의 계열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사회주의 네. 계열도 굉장히 중요하는데 예.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는 나라를 찾기 위한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 그런 어떤 운동 속에서 사실은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여성의 권리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누가 지도자로 나서더라도 네. 이전에는 여성이 지도자로 나서면 콧방귀도 안겼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들이 지도자로 나서는 것들에서 존중해주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나중에 임시정부에는 정정화 선생 같은 분이 그런 어머니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 어머니 역할을 하는 분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느슨해질 수 있는 조직을 때에 따라서는 조여주고 또 예. 때에 따라서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조직을 또 느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끌고 갔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분들의 역할도 기억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셰시옹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그분 근데 떠올랐습니다. 야, 두 가지가 감탄하게 되는데 한 가지는 일단 준비도 안 하셨는데 그냥 수술 말씀하시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준비 안 해도 돼요. 아무 주제나 던져봐요. 정말이지? 정말이지? 방송 3분밖에 안 남았네요. 12시 방송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역사적 현장에 그러니까 아마 그 돌아가신 시점이 그 1918년. 볼셰비키가 이제 막 공격당하던 시기예요. 그 백의 하얀 밤이라고 불리는 그렇죠. 그날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역사적 현장 거기에 우리 민족의 여성이 중추적인 역할로서 참여를 하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예. 좀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부분도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여러 장소를 찾아가 보면은 세계사의 중요한 장면 속에 한인들이 곳곳에 등장을 했고 그 한인 중에서 여성들도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아무튼 당시 이제 활동했던 그 1910년대 또 1945년 또 1960년대 70년대까지 여성들의 활동 공간에서 여성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거는 차별이에요. 차별. 예,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일을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렵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군이 만들어진 게 이제 1950년 이제 9월 6일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여군의 날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여군들의 증언들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바로 뭐냐면 그 여성들이 얼마나 센 기질을 가지고 있으면 군대 들어왔겠어. 네. 그다음에 전역하고 나서도 그들을 저 사람들은 굉장히 센 사람들이야. 이렇게 봤다라는 그게 힘들었다는 게 일을 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 군대 업무를 보고 전투를 하고 이런 게 힘든 게 아니라. 그렇죠. 사실 뭐 군복도 남성 군복이 제공이 되고 여성들을 위한 따로 공간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50년대 창설했으면은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한국 전쟁 당시에 그 간호 부대를 포함해서 한 2,3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9월 6일을 여군의 날로 기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여성의 어떤 활동 더 나아가서 투쟁들을 살펴볼 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그때 이제 우리의 역사를 보면은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남자들은. 근데 지나고 보면은 예. 우리가 평가할 때는 그것이 편견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도 그런 시선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몇십 년 지나서 또 더 넓은 세계에서 바라볼 때는 편견처럼 보이진 않을지. 그래서 아까 탈레반이 예. 그 옷을 입혀놓고 답답한 부르카를 입혀놓고도 자신들은 이것이 정당하다고 얘기하겠지만 더 넓은 세계에서 보면은 그거는 편견이거든요. 그런 의미로서 이 여성 투쟁 전쟁을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프가니스탄에서 길 위에서 실제 자기들을 겨누고 있는 총 앞에서도 시위를 벌이고 있는 여성들을 지지하며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코너 준비해봤습니다. 자, 돌발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이슬람 여성들의 전통 복식 가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가리는 옷 1번 부르카였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선곡표란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 꼭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박광일 작가님, 선신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요 영화 좋은 사람의 주인공 배우 김태훈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김태훈 씨에게 궁금하신 점 저희 홈페이지 이 맛에 산다 코너에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까 저기 우리 프로그램 시작할 때 오늘 아기가 처음 걸었다고 보내주신 분 계셨는데 제가 이게 진행이 1시간이라 바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함을 기억은 못 하겠는데 김나혜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예, 여기 사진 많이 찍어 놓으세요 오늘. 예, 그리고 나중에 시간 지나서 아기한테 오늘이 그런 날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자, 권이나의 자리마다 들으면서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 수없이